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위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전히 저희가 함께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한 분의 그렇습니다. 특별위원이 계시잖아요. 우리 네. 정남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해운대를 사랑하는 남자 정남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를 사랑하는 남자요. 오늘 그럼 뭐 해운대가 주제인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굉장히 해운대를 사랑하는 남자인데 누가 더 사랑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일지 기대해보면서 부네스코 선정지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Nous voyageons dans le même wagon, tous les deux. Si nous allons dans la même direction, tous les deux. Moi, je ne te connais pas, et toi, tu ne me connais pas. Pourtant, dans peu de temps, ça changera. 네, 뭐 부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추억을 갖고 있을 그 동해남부선. 네. 오늘 저희 선정 그 문화유산 후보인데 네. 어때요? 다들 추억을 좀 갖고 계신가요? 저는 뭐 비서철 풍경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 비서철 네. 그러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의 내노라는 바다, 즉 해운대에서 거의 울산 입구까지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게 이제 이 동해남부선 열차인데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용했던 시기 뭐 7, 80년대 이럴 때는 비둘기호라고 불리는 우리가 말하는 완행 열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 정원의 3배, 많을 때는 5, 6배까지 심지어 그 60년대 사진을 보면은 차창에 매달려서까지 가는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이게 뭐 무슨 피난 열차지 비서 열차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청춘의 낭만과 추억이 가장 많은 철도 노선이 그 경춘선. 예. 서울에서 이제 뭐 춘천 도신촌 가는. 신촌역에서 이제 춘천까지 가는 MT 많이 가는. 네, 저 유명한 노래도 있죠, 그죠? 춘천 가는 기차. 네,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서울에 그 경춘선이 있다면 부산에는 바로 동해남부선. 그래요? 예. 네. 이제 경춘선이 북한강을 끼고 가는 노선이면 네. 경춘선은 그 동해남부선은 강이 아니고 이제 동해를 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그래서 부산에서 아마 그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렇게 학창 생활을 했던 사람들 치고 이 동해남부선과 관련된 추억 하나쯤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서울도 아니고 뭐 부산도 아니고 이거 중간에 딱 있는 충청도 출신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못 타봤어요. 철도가 있어요, 거기? 철도는 있어요. 철도 그래서 있어요, 예. 항상 지나가는 그 기차를 보면서 손 흔들어줬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정말 기차를 꼭 한번 타보고 싶다 이랬는데 제가 기찻길 너무 예쁜 걸 해운대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맛집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기찻길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포역이에요. 그렇죠. 동해남부선. 네. 그게 동해남부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또래인 우리 재환 씨가 네. 도대체 이 동해남부선에 어떤 추억이 있는지가 난 더 궁금해요. 있어요? 아까 추억 좀 박사연 있어요? 선생님은 뭐 대학 네. 때 뭐 MT. 얘기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보다 좀 더 순수한 시절에 뭐,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저는 해운대 쪽에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동해남부선을 탄 건 아닌데 네. 그 당시에 해운대로 송정, 기장, 일광, 대변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동해남부선을 타고 학교에 그렇죠. 통학용으로 통학철도. 네. 아, 그래서 통학기차였던 통학 거예요? 기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그 친구들은 항상 선생님이 야, 임마, 니네들 부산까지 유학 왔으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네. 네, 격려도 해주시고 네. 또 같이 놀다가 친구들이 가요. 네. 기차 끊긴다고. 그러면 이제 저도 같이 가서 이제 해운대까지 가서 손은 들어주고. 배웅도 해주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동해남. 저도 추억이 없어요. 사실. 추억이 없어요? 네, 역시 그렇죠. 스코틀랜드에서 왔는데요. 근데 제가 그 찬이 아까 말씀처럼 미포에서 맛집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같이 가서 그 셀카 찍는 커플 많이 봤어요. 미포에서. 길이 너무 그래서 예쁘잖아요. 진짜 예뻐요. 부산에서 제일 예쁜 경치라고 들었어요. 동해남부선을 두고 이렇게
과거 얘기하는 사람과 또 현대 얘기하는 사람. 저희는 폐선된 그러니까 이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미포 아니, 맛집 한번 갑시다. 근데 저도 그 미포에 맛집이 많아가지고 네. 밤에 자주 가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낮에 가면은 조금 힘든 게 커플들이 거기서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낮에 가면 되게 괴로운 곳이라는 그런 부럽죠, 생각이 뭐. 있죠. 마냥 부럽죠. 1934년도에 이제 개통이 되면서 네. 저희들 해운대는 사실은 이게 개통되기 전에는 해운대는 부산 시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좀 지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개통이 되면서 어떤 부산시의 생활권 내에 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집에서 가까웠던 뭐 야채나 그 지역에 있는 해초류 이런 것들을 보따리 사서 가까운 역전에 가서 이제 팔기도 했던 생활의 수단이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해운대 기장을 찾는 하나의 젖줄이었다. 그래서 1934년부터 쭉 한 80여년간 네. 우리 해운대 사람들의 어떤 젖줄 생활 수단의 도구였다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그렇군요. 네. 뭐 옛날 얘기, 동해남부선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네. 유산 후보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네스코 자문단이 선정한 3가지 문화유산 후보. 먼저 첫 번째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저렇게 다들 산책을 하고 계시네요. 네, 참 좋아요, 저 길이. 여성분들이 저기서 사진 진짜 많이 그럼요. 찍어요. 정말 많이 찍죠, 사진. 네. 약혼한 사람도 웨딩 촬영. 맞아요. 웨딩 촬영, 네, 맞아요. 웨딩 촬영 많이 하는 촬영하고. 거. 그리고 사실 부산 뭐 이렇게 쳐도 해운대 쳐도 저기가 명소로 나와요. 네. 그렇구나. 철로. 자,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요, 바로 동해남부선의 철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철로기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묻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50대 중반 이후 되시는 분들은 아마 낭만과 추억의 열차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 그런 이제 기억이 남으실 건데 사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대부분의 어떤 철로가 보면은 자원의 수탈이 이제 그 주된 목적이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로를 만드는 일 자체도 이제 조선인들의 고열을 짜서 만드는 저임금으로 노동을 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로서는 이제 아픔과 눈물의 역사 중에 또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네. 아, 저렇게 일일이. 맞아. 이 철로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다 조선인들의 싼 임금 덕분에 가능했던 거니까. 저 당시에 또 무슨 안전장비 그런 게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 자리에서. 저렇게. 힘든 것 같아요. 저 달리는 기차가 참 쓸쓸하게 느껴져요. 진짜 옛날이다, 아이고. 진짜. 네, 이젠 분위기가 좀 밝아졌죠. 네. 한 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네. 그렇게 만들어졌으나 이제 저렇게. 청사포구나. 이제 컬러를 바뀌었습니다.
아유, 네. 슬프다. 우리 아들 그 기차 너무 좋아해요. 칙칙폭폭 너무. 저도 칙칙폭폭 달리는 기차 모습이 너무 신나는데 알고 보니 진짜 슬퍼가지고 정말 조선 사람들이 희생해서 만든 건였네요. 그 진짜 맞아요. 슬퍼요. 알고 나니까 너무 슬프죠. 맞아요. 아까까지 근데- 너무 신났는데. 이제 그 근대개항 이후에 일제의 착취는 어떤 면에서 이제 철도공사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1800년도 후반에 만들어진 이제 경인선, 인천과 서울, 그리고 1901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경부선, 네. 그리고 1910년대 경원선, 원산으로 가는, 그리고 30년대 동해남부선까지 이게 사실은 이제 노동에 비해서 이걸 이제 일당이 턱없이 작았기 때문에 조선인 인부들을 그렇게 이제 착취를 했다는, 이게 이제 아까 화면에서 나오는데, 게다가 이제 안전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철도 현장에서 사실 목숨을 잃은 조선인들도 그렇겠죠. 부지기수로 네. 많았다라는 게 이제 기록들에 나오죠. 조선 총독부 철도 연보 동해선 편을 보면요. 네. 이미 이제 단순히 철도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동해남부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어떤 토지 면적,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어떤 특산물들이 나올 것이며,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아주 꼼꼼하게 다 조사하고 신기하네요. 기록했던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가 깔리자마자 이제 그것들을 그냥 그럼요. 다 수탈한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동해남부선은 진짜 일제의 수탈 열차였네요. 그렇죠. 너무 그 가슴이 아프게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지금. 아니 그럼 그들이 가장 많이 수탈한 그 품목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부산 같은 경우는 경부선과 동해남부선의 이제 출발지이자 이제 종착지가 되는데, 일제 시기에 얘네들이 이제 가장 눈독을 들였던 품목 중에 하나가 쌀이었습니다. 쌀이요? 예. 그건 왜냐하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산업화가 되는 네. 이런 과정에 일본도 농촌이 붕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의 어떤 식량 공급 기지처럼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근데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뭐냐니까 1940, 50년대 이제 사진들을 보면은 관부 연락선이 닿았던 일부두부터 시작해서 지금 좌천동 매축진 일대까지 해안 쪽으로 전부 창고였어요. 이 창고들이 보면은 1930년대 지도에 보면 전부 미창, 즉 쌀창고로 다 나와요. 이게 이제 해안 지방이다 보니까 해산물들이 많이 나요. 또 일본 사람들이 해산물들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 연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동해남부선을 통해서 수탈해 갔던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일본 애들이 또 좋아했던 것은 미역. 우리 기장미역 지금도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장미역이 유명한 게 맛있는 건 이제 아는구나. 그러니까 미역 어장 19곳을 강제적으로 일본인들 소유로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럼 그만큼 철저하게 애들이 이제 악착같이 가져갔던 거죠. 뭐든지 그냥 쫙쫙 다 팔아먹었네요, 진짜. 이 당시에 또 사셨던 분들,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이런 계획된 어떤 이런 수탈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소지품까지도, 그게 뭐 네? 곡식이든 곡물이든 현장에서 바로 우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 막 뺏어가는. 검문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그 저항도 못하는 어떤 와, 그런 슬픔을, 날강도네요, 진짜. 너무 억울하다 그런 거. 슬픔의 역사였습니다. 일제가 눈독들인 게 또 하나 또 있어요. 이제 동해남부선 노선 가운데 좌천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도 이제 광산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그 1930년에 그 일본의 기업인 이제 스미토모 주식회사가 이제 문을 연 광산인데, 이 일광광산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리 이 수탈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폐광이 되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이 수질 오염 때문에 지금도 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현장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일광에 광산이 있었구나. 예, 굉장히 큽니다. 광산마을이라고 지금도. 이쪽이 특히 구리가 많이 나요. 우리 왜 이기대 가도 구리 광산 폐광된 거 있죠. 저 광산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던데. 그럼요. 쪼그리고 공기도 안 좋고. 구리 저희가 같은 경우에 광산마을이요? 이제 이 포탄이나 이 탄피를 만드는 그게 재료기 때문에. 광산 마을이 있네요. 기장이 이것도 또 일제시대 있는지 때. 몰랐네. 그 집들이 그대로네요, 지붕이. 그 거기 갔을 때 보셨던 거하고 예. 비슷한. 진짜 그 양식이 그러네. 그대로 남아있네. 네. 아, 자료 화면을 보니까 네. 그때 그 당시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고 너무 그러니까요. 억울하고 막 고생스러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사실 이게 그 일광광산은 조선에 당시에 있었던
5대 구리 광산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하나였고 그 정도로 이제 이 면적이 어느 정도였냐면 일광광산의 면적은 99만 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축구장 한 450개 정도. 450개요? 엄청나네요. 그 정도로 큰 네, 거예요. 그게 또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니까 거미줄처럼 얽히고 그러니까 엄청난 구리를 이제 그 캐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마을도 그때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가 화가 이게 지금 처음에는 즐거운 좋은 이야기로 추억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좋은 이게. 추억으로 시작했다 지금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아니 그건 아무것도 속 터질 이야기가 또 있는데. 또 있어요. 또 있다고요? 뭘 가져? 나 혈압이 올릴 것 같아. 멸제가 가장 관심 가진 것 중에 하나가 휴양지 개념에서의 해운대였습니다. 네. 근데 해운대 온천 같은 경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이 동네 온천과 네. 해운대 온천. 근데 지금은 뭐 해운대 온천은 그다지 이제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않고 있지만 그다지. 근데 이제 일제 시기만 하더라도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과 온천이 같이 겸해져 있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휴양지로서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근데 네. 동해남부선 때문에 해운대 온천이 단연 또 두각을 드러내는 이런 상황도 됐죠. 지금 센텀 네네. 센텀시티 그 센텀시티가 예전에는 수영비행장. 훨씬 그 이전에는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일제 시대 비행장까지만 알고 때는. 있었어요. 골프장 이전에는 이게 과수원 넓은 과수원이었는데 그 일대 과수원을 일본인 사업가가 이제 1930년대 이걸 사들여 가지고 골프장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던 차에 이제 동해남부선이 네. 개통이 된 거죠. 이건 뭐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자원이고 노동력이고 뭐 전부 수탈해가지고 그러네. 그 돈 벌어가 자기들은 또 거기서 또 쉬고 놀고 즐긴다는 즐기고. 그러니까. 이게 참 화가 나는 일이죠. 열받네요. 네. 와 진짜 이 그들에게는 뭔가 뭐 어떤 추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 젖은 철로가 바로 동해남부선이네요. 맞네요. 마음이 좀 아른해오는데 이 동해남부선을 통해서 우리 이름 모를 우리 이한부 할머님들이 실제적으로 또 끌려가는 그런 아픈 역사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짠해지니 이제 그냥 철길을 못 걸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짠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철로 하면은 사실 이렇게 포털에 그 해운대 이렇게 검색하면은 막 사진 찍을 뭐 명소, 잘 나오는 네, 명소 막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철로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일제 수탈에서부터 개발까지 가슴 아픈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들으니까 맞네. 철로에 가면은 한번 만지면서 고생했다. 맞습니다. 예, 많이 아팠지 이렇게 네. 얘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철로한테 직접요? 지금 한번 하시죠. 철로야 고생했다. 가자 할게요. 아, 그 동해남부선의 개통으로 생겨난 게 이제 철로고 저희가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로 다뤄봤는데 네. 또 철로가 있으면 또 있어야 될 게 있죠. 바로 기차역입니다. 네, 아주 특별한 기차역이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그렇죠. 송정역. 송정역. 아, 빠지면 안 되죠. 송정역. 네. 아르누보요. 아른누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기차 타고 송정에 갔었거든요. 많이 갔죠, 많이 갔죠. 네, 근데 소풍도 가요? 소풍도 가요. 동해남부선 타고. 어, 근데 그 당시에는 저런 게 보이지 않았죠. 안 보이죠. 그렇죠. 그냥 내리면 무조건 달렸죠. 그러니까 바다로 뛰어들기 바빴죠. 아, 지금 저렇게 바뀌었구나. 오, 내부가 시민 저렇게. 갤러리래요. 지나치기만 했지 저 안을 들어가 진짜. 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니 너무 활용도 예쁘다. 잘하고 있네요 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죠. 아, 직접 운영하세요? 맞아요. 여기 저런 거 운임표도 보고 있네요. 갔었어요. 근데 보고 있으니까 그 송정역을 옛날 이렇게 시대극 있잖아요. 아. 그런 드라마 촬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봐도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사진 찍으러 가실 것 같은데. 아까 저기 로라 씨가 대기실에서 철도하고 그 철로하고 이렇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철로는 네. 레일이죠. 그쵸. 이제 단순히 노선. 그리고 철도는 그 레일과 더불어서 그 구성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역을 포함해서 네. 그 주변 경관들까지 다 포함해 이게 네, 철도라고 우리가 철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철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노선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그 역들도 굉장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코레일에서 맞아요. 나온 분 같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그래서 코레일 역사. 단순히 철로만 보존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이 그 철로 중간중간의 역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을 같이 보존한다라는 개념이 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이 송정역은 네. 1940년대에 만들어진 송정역을 이제 존치하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을 하자 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던 게 그 2014년 2월에 이제 이 송정 주민들 48명이 이제 해운대 구청에 민원을 넣죠. 네. 이게 이제 문화재로 묶여 있으면 지역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없애야 없애자. 된다. 그러니까 말소해달라. 문화재 등록을 말소해달라.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면 뭔가가 그 주변 일대 개발이 안 개발에 되죠.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말소가 되면 송정역을 사라지고 그럼 거기에 이제 결국 부동산 개발 하겠다라는 네. 거죠. 당연히 그건 뭐 그럼요. 내가 땅주인이라도 생각해서 그런 마음 들죠. 네. 다행스럽게 송정역이 남았고 남은 송정역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느냐. 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제 고향이 진주인데요. 네. 진주에 가면 똑같은 상황에 진주 역사가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갈비집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 네. 거기서 고기 굽는다고. 고기 굽고. 여기서요? 그 역사에서 역사 자체가 맞아요. 그냥 갈비집입니다. 갈비집으로 된 예, 거예요. 예. 개인 소유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소유 자체는 네. 철도청인데 임대를 하겠죠. 임대를 하는 거예요. 네. 갈비집에. 그게 잘못된 정책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우리 해운대도 예 아닙니다. 예, 해운대역이 그럴 뻔했죠. 한번 예. 줄 때 우리 모델하우스 개념으로 맞아요. 가서 네, 맞아요. 모 네, 네. 아파트에 네, 네, 모델하우스로 됐던 또 있었습니다. 여기요? 예. 어머. 그래서 지금 송정역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부분들은 금방 칼럼니스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네. 금방 저희들의 기억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행이네요. 문화재로 그러니까요. 보존되어 네, 있다는 게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로라가 나왔으니까 제가 네. 말씀 여쭤볼 텐데 그 물어보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보통 그 철도 하면 이제 영국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시장인 곳이잖아요. 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나 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조금만 알아요. 조금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영국에서는 1960년대에는 뭐 그 비칭 정책이라는 철도 개혁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5천 마일이 줄어들고 줄어들었다고. 2,000개 기차역 역사. 없어졌어요. 네. 네. 그 버려진 기차역이 아마 학교, 식당, 박물관 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직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거기도 식당이 생기겠네요. 있긴 있네. 네. 그죠? 워낙 갈비집은 많으니까 그 정도 써도 되죠. 맞아요. 제가 사실 그래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지금 코레일이 이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거나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들 이건 저기 철도 노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철도 주변의 부지들 사실 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 국민 세금으로 전부 다 확보된 것들인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하나를 없애는 것조차도 사실 이것은 지역 주민이나 국민 다수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죠. 저는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빈 역사를 임대를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갈비집은 좀 아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역사를 막 둘러볼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렇죠. 고깃집을 예. 하고 뭐 그건 저 어느 정도의 역사를 콘텐츠를 같이 나타내는. 결합을 우리가 해가지고 음식은 또 있으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 저 예를 들면은 조금 아까 이제 진주 역사 갈비집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추억과 낭만의 기억이 있는 곳을 뭔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은 돈이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왜 개인적 가치로 하느냐, 공적 가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안타깝긴 얘기는. 하네요. 예, 네. 그렇게 따지면은 갈비집은 좀 아니다. 그럼 진주 개인적으로는 냉면 수익이 뭐 되는 이런 곳일지 거, 몰라도 진주 하고 냉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행히 송정역은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 모습 그대로 맞아요. 이렇게 뭔가 네.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굉장히 다행인데 네. 그 변신하는- 변신된 모습을 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저기 이렇게 가봐야겠다. Then do it lately, tell me now. Same as always. I can't believe the way time flies. It must have been million years ago.
젊은 방문객들을 위해서 또 저런 것도 만들어 놓고 휴식 공간도 있고. Was I can't complain and how about you? 근데 진짜 다양하게 꾸며놨네요. 그렇네요. 옛날 토끼 보면서 되게 운치도 있고 좋고 옛날에 썼던 기차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방문해서 힐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변신을 아주 잘했다고 네. 저희가 볼 수 있네요. 네, 현재까지는 아주 잘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송정역은 지금 이제 송정갈포 행복 마을 공동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이 모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또 이걸 아주 그럴듯하게 잘 꾸미자고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게 이제 그럴 수 개발은 있죠. 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어떤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송정역과 얽힌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맞아요. 지역 주민들이 하다 보면 사람도 뭘 하다 보면 늘지 않습니까? 이런 애착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송정역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라고 보고 네. 방금 보셨다시피 그 주말 되면 또 네. 이렇게 이제 지역의 어떤 그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플리마켓도 열리고 네, 네. 있거든요. 저는 송정역 가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포토존들도 예쁘게 정말 잘 돼 있고 조형물들도 많아서 볼거리도 많았는데 그 중에도 나무로 된 의자가 있어요. 아까 잠깐 나오는데. 네, 근데 네. 이게 되게 특이하게 철로 위에 이렇게 맞아. 일반적으로 의자가 있는 위치가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했더니 이게 신기한 게 이게 그냥 철로 위에 의자를 끼운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아, 그 철로 따라서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동이 가능해요? 고정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의자라 그렇구나.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송정역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이동은 못 해봤거든요. 아, 그러면 그거- 가능한 거죠, 교수님? 그거 해가지고 미포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양념을 보태면요. 네.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그쪽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제 소액 기부를 해서 하고요. 그게 또 기념 그분들이 다음 방문했을 때도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름을 적어놓고. 네. 그 제가 그때 갔을 적에는 시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시집 발표. 예, 시집 발표회. 동해 남부선이 뭐 이렇게 관련되는 시집 발표였는데 네. 아주 여러 분이 오셨고요. 그만 말씀하셨던 거기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낭송회를 듣게 됐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객석이 되는 거죠. 야인 무도가 되는 아주 멋진 공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돈을 낼 때랑 돈을 안 낼 때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아니 자기 돈 담은 1,000원이라도 네. 이게 여기에 태우는 순간 태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예. 집중력이 달라지거든요. 집중력이. 와닿는데요. 예. 태운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사소한 나무 의자 하나에도 자기가 기부를 하고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맞습니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요즘 송정 가보시면 정말 바다에 이 서퍼들이 맞아요. 너무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뭔가 송정역도 이렇게 어떤 이 우리 서핑의 메카답게 서퍼들을 위한 뭔가 이 행사 같은 거. 뭐 행사, 전시 네. 이런 것들 좀 하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 그렇게 취해서 그렇게 이제 송정역을 그런 식으로 특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면 어쨌든 그 송정역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역의 기능을 그냥 상실한 뭐 과거에 그냥 역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나의 뭐 휴식처, 뭐 문화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요거를 좀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예로 이렇게 보고 되게 좋은 예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화유산으로 굉장히 그렇죠. 적합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해남부선과 관련된 첫 번째 유산, 두 번째 유산 후보 저희가 네.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이 동해남부선 자체 그 폐로는 과연 어떻게 개발이 될지 이제 세 번째 유산 후보를 보시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쁘에서 청사포 철길 예쁘죠. 장승이 있어요?
저 언제 나는 생겼지? 못 봤네. 이건 정말 우리나라 제일 이쁜 길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에 있어요? 잘 만들었는데요, 조용히. 저 지나갈 때 좀 없었던 만들기 것 전에 같아요. 가보나 아직 못 가봤는데. 좀 위를 안 몇년 쳐다봐서. 전에 지나가신 좀 됐는데. 네, 맞아요. 또 저기다 누가 낙서했다. 또. 아 근데 좀 좋은 내용인데 철길 지켜 뭐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시민들의 바람을 적어놨네. 네, 시민들 바람을 적어달라고. 네, 이렇게 그런 이벤트를. 근데 너무 예쁘다. 아, 아우. 진짜 근데 약간 무서운데요. 사실 로라한테는 장승이 좀 낯설죠, 네. 우리 우리나라 말로 토템폴이라고 하는데 네. 장승? 장승. 네, 장승, 네. 장승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화면에서 나오는 게 직접 못 봤어요. 근데 다른 장소에서 봤는데 처음 봤을 때 진짜 무서웠죠. 진짜 무서웠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알고 보니 이 그 마을 수호신이래요. 네, 그래서 가디언. 그때 가디언 너무 잘하시네요. 그때부터 진짜 뭐 친구 같은 친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 장승은 조금 친근하고 뭔가 귀엽고 예. 앙증맞은 그죠. 것 같은 예, 그런 예. 느낌이 있어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주었으면. 그 장성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은 철길에 웬 장성이지? 조금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맞아요. 있을 수 있는데 그 배경을 아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동해남부선이 이제 일부 구간이 폐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았거든요. 예, 예. 많은 분이 찾다 보니 이제 상호 개발 이야기가 막 나오게 됐던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쪽에 우동에서부터 잠시 쓰겠습니다. 우동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동부산 관광단지 11.3km 구간이 이게 폐쇄되기 전에 기차가 실제적으로 다녔던 길입니다. 이게 이제 복선으로 되면서 이 부분이 시내 쪽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렇죠. 저 수영에서부터 미포까지는 부산시에서 하는 그린레일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도 있고 또 완성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송정에서부터 동부산 관광단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미포에서 송정 구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장 너무 좋잖아요. 아름답죠. 너무 좋아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외부 사업 이렇게 협약 비슷하게 맺어가지고 요거 상업 개발하겠다 업체들에게 공고를 한 겁니다. 네. 여러 업체들이 나왔다 보니까 이해 관계가 이제 잠시 앉겠습니다. 이해 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된 거죠. 네. 야, 진짜 이 코스가 진짜 이 말만 들어도 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제 지금 코스잖아요. 이제 상업 개발을 하고자 하는 코스가 딱 미포, 한눈에 보니까 청사포, 전부 다 구덕포. 바다를 달리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해안철도예요, 저게 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업 개발된다고 하는데 걱정을 했던 거죠. 네네. 시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징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구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폐구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스란히 시민들 품에 그럼 돌려줄 수 있을 것이냐 네. 고민을 하다가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장성이었습니다. 실제로 덜소리라고 하는 국가팀이 있습니다. 덜소리라고 하는. 네. 이제 이분들은 주로 이제 부산 지방에서 활동하는 팀은 아니고요.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이제 부산 분이십니다. 직접 장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13개의 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철길의 어떤 상업적 개발을 반대하는 이제 목소리들을 만들어낸 행사가 이제 그 시민문화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문화제를 열면서 이제 동해남부선 이제 철길을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이 목소리를 이제 높이는 데 큰 역할이 됐죠. 네. 그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 준비된 그 리본에다가 자기의 소망을 적는다든지 이러면서 시민의 참여 의식 그리고 문화 공연들도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제 여러 움직임들이 이제 된 것이 이제 그 긴 노선 가운데서도 이 장승이 서 있는 이 일대가 이제 그 중심적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훼손된 이런 부지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 굉장히 나중에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 이런 경험들을 먼저 한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이제 이 폐선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로 뭐 너나 할 거 없이 최고의 사례로 꼽는 게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입니다. 그렇죠. 하이라인. 예.
1934년에 이제 하이라인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 하이라인은 육지를 달리는 게 아니었고 이 고층 빌딩들 사이를 이제 철로를 놓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80년대가 들어와서 뭐 이미 지하로 다 이제 지하철 다 깔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선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도시의 흉물로 전락합니다. 이때 이제 그 시민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이라인 친구들이라는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모임이 만들어져가지고 여기를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공원이자 문화유산처럼 우리가 만들어보자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10년 동안 이제 여기에 그 구간마다의 그 뉴욕이 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뉴욕 그러면 이게 문화의 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문화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막 작품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또 뭐 그 의자, 벤치 이런 것들도 전부 작가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지역은 뭐 숲으로 꾸며지고 이러면서 걸어가면 심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걷는 것 자체가 관광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바라보는 이 뉴욕의 우리가 그 뉴욕을 흐르는 그 허드슨강이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죠. 맨하탄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에서조차도 발상의 전환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듯이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자연 경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훼손시켜서 되느냐. 전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한 5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조사를 해보면 이제 뉴욕 시민들이 한 250만 명, 나머지 한 250만 명은 이제 타 지역 또는 심지어는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성장이 되죠. 한 지역 내에 어떤 제대로 된 정책에 의한 제대로 된 어떤 예술가 같은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죠. Stamp out this fire to die. Take 멋있네. what's mine, rest is all mine. Ooh, I can take away what I didn't say. 관광객들도 친구 아닙니다. 가장 폭이 좁은 데가 저 터널 있는 저 구간이죠. 도시에 속된 생활 하다가 이렇게 걸으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나들이 나왔는데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걸으니까 이제 모처럼 이렇게 여유롭고 모처럼 가족끼리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공간이 더욱 많아지고 이 공간도 많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 진짜 아름답죠? 바쁘시네요. 네. 진짜로. 아니 저 동해남부선 그 철로 길은 그러니까 해운대와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바다를 보러 그냥 관광객들이 갔어도 반드시 두 군데를 꼭 봐야 하는 곳으로 이렇게 유명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관광 거리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심지어 요즘 생각이 그 들어요.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들도 많이 많죠. 생기고 있어요. 저는 뉴욕해요. 저는 항상 먹고서는 소화하려고 고개 이렇게 걷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여기 구간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미포부터 송정까지의 구간 뭐 운명이 정해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일단 요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달이죠. 7월 25일 날 네. 이제 부산시가 이제 이해관계자들 다 모이는 라운드 테이블을 보자 5번째 라운드 테이블을 했었습니다. 네. 미포에서 청사포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스카이라이드라고 하는 기둥을 이제 최대한 세워서 한 5m, 8m 높이로 이제 이렇게 스카이라이드가 되게 됐고요. 미포에서부터 송정까지 전반적으로 다 간통하는 부분은 이제 풍경 열차가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이 데크 쪽으로 좀 떼냅니다. 바닷가 쪽으로.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또 보행약자들이 휠체어를 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요. 기존 레인을 이용해서 풍경열차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상업시설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실제적으로 산 쪽이죠. 문대노도 쪽으로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스카이라이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입체적으로 조절하게 들어가고 됐어요. 옆으로 조금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걷는 거, 같습니다. 풍경열차 그리고 스카이라이드까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듣습니다. 풍경열차 같은 경우에는 어른 부모님 분들하고 같이 갔을 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스카이라이드 같은 거 이렇게 젊은 친구들 타고 싶죠. 네, 네.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부산 꼬리풀 들어보셨나요? 네, 네. 부산 부산 꼬리풀이라고 좀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가자고 해서 이제 부산 꼬리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심지어는 어디에서 청사포 요 미포 사이 구간에 한 200석 정도 되는 레스토랑도 사실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왔다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걸 거치면서 좀 수기된 어떤 그런 토론의 결과물로 그런 상업시설들은 다 빠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청사포 미포 사이 공간에 보면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에 네. 이 석양을 보면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전혀 비상업적인 공간이에요. 그렇네요. 문화 그런 공간이죠. 부분도 네. 있고 해서 100% 만족은 아닙니다만은 네. 어떤 자선책으로서는 네.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 동해남부선은 이제 80년의 역사를 지닌 산업유산이자 우리의 어떤 시간과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게 분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문화유산 장승이 저희에게 나타내는 어떤 그 지향점이라 할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산 후보로 맞아요. 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승이 그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 첫 번째 걸음 같은 그럼요. 그런 네. 느낌이 있어서 문화유산 후보로 저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유산 선정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들 준비하시고요. 유산 선정에 앞서서 문화유산 후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유산 후보 함께 보셨습니다. 네.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는 그 진짜 추억 때문에 네. 지금도 그 생생하거든요. 그 당시 유년 시절의 추억과 바다 이게 송정역과 함께했기 때문에 저는 송정역을 버릴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무조건 송정역이에요. 송정역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요? 네. 도심 한가운데 있는 미군들의 시설이었던 그 이 미문화원을 되돌려받은 것. 그리고 그다음에 그 미하에리아 부대가 있던 것을 시민공원을 만든 네. 이런 이제 부산 시민들이 이제 노력이었던 역사들이 지금 우리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교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5번의 라운드 테이블을 거쳐서 뭐 상업시설을 절반으로 이렇게 줄였다라는 그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그조차도 저는 일단은 좀 아쉽죠 보면 우리로서는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장승을 통해서 이 누군가가 시민이 부릅뜨고 보고 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난개발이 안 되는 것을 막아준다. 뭐 이런 정신이 있어서 저는 일단 장승을 하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식. 네. 저는 정말 그 어떤 것도 고르기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 네. 저는 김한근 소장님에게 한 표를 던지면서 아, 깨어있는 장승으로. 시민의식을 장승이요? 발휘하는 그래서 만들어낸 장승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나온 그 희생하신 분들 보니까 마음이 아프죠. 세계적으로 그런 희생하신 분들 진짜 엄청 많이 있지만 너무 슬퍼요. 그런 상황. 그래서 제 생각에 철로. 철로로 선택하겠다. 네, 너무 아니, 우리나라 슬펐어요. 역사에 대해서 로라 씨가 늘 보면 훨씬 감정이입이 감정이입을 감정적으로 많이 왜냐면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대한민국하고 우리나라도 진짜 비슷해요. 그렇죠.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좋아해요. 뉴욕의 하이라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뉴욕의 하이라인도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때 철로를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에 했을 때 철로가 다시 있으시죠.
그게 철로가 있어야만이 그 자체의 의미를 되찾기 때문에 네. 그 하이라인을 제가 예를 들었고요. 아까 저기 보면 해운대 우동에서 미포까지 오는 기간은 철로를 다 걷어냈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괜찮네 뭐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철로가 없는 이 길은 그냥 평범한 길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철로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어떤 그런 추억들이 사멸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철로에다가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기로 나눠보면 1기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네. 그 수탈과 착취의 어떤 상징이었다. 네. 6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이 지역에 사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에게는 생계의 수단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통학한 학생들에서는 통학 수단으로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청춘들에게는 낭만과 추억의 열차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열차였던 게 두 번째 시기라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기는 앞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걸 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개발의 가장 적극적인 쪽이 부산에 있는 지역 언론사들이거든요. 혹시 KBS는 아닌 거죠? 아니죠. 그럼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민 편이 되어줘야 될 언론들이 예, 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공간을 상업적으로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모순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장승을 저기 유산으로 선정을 하고 싶은데 네. 이유가 이제는 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된다.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만큼 시민들의 것으로 돌아오지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눈을 멀리하는 순간 네. 그것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장승을 문화유산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철로를 택하면 네, 3대3 동점. 동점이 네. 되는 거고 네. 제가 장승을 택하면 네, 장승이 오늘. 이기는 그런 거고 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하시라니까. 네. 저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장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승 하나만 봐서라기보다는 이 장승 안에 담긴 의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말 시민이나 단체들이 함께 동원돼서 우리 과거도 잊지 말고 그 아픈 기억부터 시작해서 따스한 추억도 잊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개발해서 함께 더 잘 읽어 나가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장승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네. 장승을 계기로 조금 더 이 구간이 더 의미 있는 구간으로 좀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네. 오늘의 유산으로는 장승이 선정되었습니다. 자, 알면 알수록 매력이 철철 넘치는 부산.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곳으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브네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